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글로벌문화통상대학 박용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중일 노무 마시다 해의 의미관계학 인지이론적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입니다. 본 연구는 일본어 기본 동사의 대표적인 의미와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들에 대한 의미 범위의 동의성, 그리고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학습자에게 사전류에 의한 학습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기본 동사에 대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인지적 범위의 동의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노무와 대응하는 한국어 마시다 외에 대응하는 중국어 해를 고찰 대상으로 삼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중일 동아시아 언어 대조 연구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논문 연구의 그 구체적인 목적은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의 의미 범위의 동의성 및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동사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선행 연구입니다.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어 교육 관련 블로그에서 일본어는 왜 약을 마시다 라고 할까요? 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응답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한약이나 시럽 형태의 액체약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한약은 물에 달여 마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 이콜 마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라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논문과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일본어 기본 어휘와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에 대한 의미 연구는 박용일 2022에서 2편, 2025년에서 2편, 총 4편의 연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연구는 일본어 기본 어휘에 대응하는 한국어와의 의미 범위, 그리고 관계 제시, 그리고 외국어로서 한일 어휘 교육에 대한 제한, 그리고 한국, 일본 두 어휘의 대응 관계가 1대1 대응하는 현상은 대표적인 의미가 동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3. 연구 방법 및 고찰입니다. 3.1절 먼저 일본어 노무와 한국어 마시다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어 노무의 의미 범위를 재정리해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로 재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일본어 노무의 11개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11번째 의미가 일본 고어에서 나타나는 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10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10개 재정리해 보면은 먼저 입에 넣고 목구멍으로 흘려서 위로 보내다 라는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의미가 하나 먼저 있고 두 번째 흡입하다, 세 번째 받아들이다, 네 번째 깔보다, 다섯 번째 참다, 여섯 번째 승낙하다, 일곱 번째 착복하다, 여덟 번째 숨겨서 갖고 있다, 아홉 번째 거래 등에서 대리로 하다, 거래를 대리로 하다죠. 열 번째 경마, 경론 같은 데서 베팅하다, 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 마시다의 의미를 재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 위로 무언가를 액체 같은 거 흘려 보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흡입하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어 노무와 10가지 의미, 그리고 한국어의 이 두 가지 의미,
마시다의 두 가지 의미를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목 위로 흘려보내다라는 의미와 흡입하다라는 의미는 노무 일본어 노무라는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림 1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마시다의 의미 이 범위가 노무의 의미 범위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국어 해의 의미 범위는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액체나 유동체 음식을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여보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특히 술을 마시는 것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히 술을 마시는 것을 가리킴이라는 의미는 동그라미 첫 번째 나온 의미,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여보내다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해의 의미 범위를 재정리하면은 하나로 목 위로 흘려보내다 라는 의미로 하나의 의미로 재정리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어 노무는 10가지의 의미, 한국어 마시다는 두 가지의 의미,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중국어 히의는 한 가지의 의미로 재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 해의 한 가지 의미는 한국어 마시다 두 가지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림 1에서 보셨던 이전 한국어 마시다는 일본어 노무의 의미 범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의 의미 관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은 내포 관계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4장 인지의미론적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에 대한 의미 범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 관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4장에서는 이들 동사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지의미론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위해서는 그 인지의미론적 그 이론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본 연구에서는 라네카의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라네카의 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네카의 인지문법은 언어 사용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인지문법에서 세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주의, 두 번째는 비환원주의, 세 번째는 상용적 성격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최대주의는 사용 언어 시스템에서 잉여적으로 관습화된 언어 단위 리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언어 시스템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도 관습화된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습화되어 나타나는 언어 단위가 있다라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된 규칙이나 전형적인 규칙은 없다라는 것이 최대주의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비환원주의의 개념은 모든 언어 현상은 하나의 언어 문법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언어 현상이라는 건 어떠한 그 언어 현상이 나타나든 간에 그 현상은 하나의 그 언어 현상이 나타나는 그 곳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문법에서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상향적 성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 원리 추구가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규칙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칙이나 원리 추구는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규칙이나 원칙과 관련된 관습적인 현상, 그 문화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규칙과 관련된 실질적인 확장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고찰도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상향적 성격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위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인지문에서 기존에 나타난 사용되고 있던
프로토타입 이론을 발전시켜서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한 것이 라네카의 이론입니다. 이처럼 라네카의 네트워크 모델을 따라 연구한 논문이 인용한 논문이 있습니다. 홍영주 22일에서 라네카의 네트워크 모델을 따른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시루 달리다라는 일본어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홍영주 21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모델이 아니고 그 미국의 논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인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하시로 달리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관련 의미들이 옆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들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네트워크 모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3의 일본어 하시로 달리다의 네트워크 모델은 일반화된 규칙이나 전형적인 규칙이 없다는 최대주의, 그리고 규칙이나 원칙과 관련한 관습적 현상도 고찰해야 된다는 상형적 성격이라는 라네카의 인지문법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점이죠.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헤어 인지이론적 모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노무의 인지적 네트워크 도식을 제시하면요. 그림 4와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무가라는 단어가 있고 노무에 관련된 의미들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점은 이들 의미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위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4의 일본어 노무의 네트워크 모델은 노무라는 단어 주위에 노무의 의미들이 퍼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의미들의 위치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의미들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마시다의 인지적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림 5는 인지적 모델 중에서도 프로토타입 이론에 따른 모델을 제시하면은 그림 5와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도시 이론의 모델에 따른 마시다 인지적 모델을 제시하면은 그림 6과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5 프로토타입 도시 모델을 보시면은요. 전형적인 의미, 마시다의 전형적인 의미, 이 목으로 흘려서 위로 보내다라는 전형적인 의미가 가운데 있고 점점 비전형적인 의미로 퍼져나가는 것이 프로토타입 도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인 마시다의 두 번째 의미인 흡입하다가 첫 번째 의미를 포함하는 퍼져나가는 더 큰 범위 속에 범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 6 네트워크 도식을 보시면요. 마시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의미가 두 개. 옆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프로토타입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시한 그림 5의 한국어 마시다의 프로토타입 모델은 마시다의 전형적인 의미인 입 목구멍으로 흘러서 위로 보내다 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비전형적인 흡입하다의 의미가 전형적인 의미를 감싸는 모양의 도식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감싸다라는 의미가 흡입하다라는 의미가 위로 흘러서 위로 보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흘러서 위로 보내다라는 핵심적인 의미에서
마시다는 의미의 감싸는 도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6의 마시다의 네트워크 모델은 마시다라는 단어 주위에 마시다 두 가지 의미들이 퍼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 네트워크 모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의미적 위치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해외 인지적 프로토타입 도식과 인지적 네트워크 도식을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한 그림 7의 중국어 해외 프로토타입 모델은 해의 전형적인 의미인 이 목구멍으로 흘러서 위로 보내다를 중심으로 비전형적인 술을 마시다의 의미가 퍼져 있는 도식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를 감싸는 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퍼져 나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8의 해의 네트워크 모델은 해라는 단어 주위에 해의 두 가지 의미들이 퍼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의미의 위치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5장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어 노무 동사와 대표적인 의미가 대응하는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 동사의 의미 범위를 재정리하고 이들 의미 관계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세 개 동사의 의미 관계는 노무, 마시다, 해와 같은 포함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어 노무, 한국어 마시다, 중국어 해의 인지적 범위는 각각 그림 4, 그리고 그림 5, 6, 그림 7, 8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단 일본어 노무에 대해서는 의미 범위에 있어서 덜 전형적인 의미, 비전형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프로토타입에 의한 인지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우의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어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노무의 인지적 범위는 한국어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마시다, 중국어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해에 비해서 그 범위가 월등히 넓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어 마시다와 중국어 해는 비슷한 인지적 범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